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미분양 과연 1만 가구인가. 제가 한 달 전에 9월 달쯤 돼가지고 만 가구가 넘었을 거다. 만 가구 최소한 만 가구 될 거다 이랬는데 뭐 오늘 발표 났습니까? 9월 말 기준으로 만 가구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011년이죠. 8월 달과 유사합니다. 근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008년도 9년도 이때는 최대 미분양이 2만 가구였습니다. 2만 가구였는데 점차적으로 미분양이 소진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것이 2011년 8월 달입니다. 조금 이따가 아실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자책을 출간했는데 오늘부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오늘 발표한 9월달 현재 지금 어디입니까? 만 가구, 자, 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달에는 8,300가구였는데 자 9월 말 현재 2,238가구가 증가했죠. 증가해가지고 1만 세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만 세대, 저는 1만 세대보다는 한 1만 1, 2천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건설사 비공개,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이렇게 나온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8월 달보다도 9월 말에죠. 많이 증가한 데가 수성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성구가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성구 외에도 서구, 북구, 달서구가 미분양이 전년이 아니고 22년 8월달 대비 많이 증가했다. 중구도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CS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S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미분양 증가 추이가 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월 같은 경우에는 8,300이었는데 지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1,539가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2,238가구가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구가 지금 미분양이 많다,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달서구, 남구, 그 다음에 동구, 중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소진되고 대구 부동산이 바닥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소진되는 시점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준공 후 미분양 이게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이죠. 자,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50가구다 이거죠. 자,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 많이 곤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11년도 자, 이 사이를 보면 최고 미분양이 21,324가구입니다. 자, 이것이 2008년 11월 달이죠. 자, 2008년 11월 달. 자, 요때가 08년도 11월 달이 되거죠. 자, 08년도 11월 달. 그래서 지금 현재 만 가구와 비슷한 게 여기 2011년도 8월 달 정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거죠. 이때는 최고 금리에서 내려가는 이런 추세였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영원한 하락은 있겠습니까? 보면 좌측에 나오는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미분양이 적어도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그걸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실행되고 나서는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에 입주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입주를 뭐 투자를 하든 실거주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든 간에 소유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보존을 한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죠. 여유를 주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연 이자도 물론 지연과 같은 이런 주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에서 10% 정도 지연 이자도 있고, 전금융권에 그 소유권 보존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흔히 말하는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를 하시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입주를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그 준비란 게 물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규제를 일부 좀 완화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DSR인데, 자, DSR을 어떻게 풀 거냐, 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DSR만 좀 풀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숨통이 들 건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래서 내년에 보면 있죠, 이게 23년부터 보면 23년 2월 달이, 자, 2월 달이 한 900 몇십 세대입니다. 2월 달 빼고, 자, 1월 달부터 12월 달은 매달 1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한다 이거죠. 1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전문가가 올 연말이 금리가 최고치가 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 2월 달이 이 금리가 최고가 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최고 금리는 적어도 한 내년 23년 12월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금융권의 DSR로 만일에 안 되면 뭐 지인이나 뭐 친척 분을 통해서라도 자금 준비 계획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거래가 되면 거의 최저가로 거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최저가로 거래되는 게 많죠. 이 보면 아파트 투미 이 사이트에 보면 그날 실거래가가 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최고가 이전에 거래된 가격 대비 보면 최저가로 거래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거래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버텨야 된다 이거죠. 좀 어렵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텨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30, 뭐 4019 세대 같은 경우에는 08년도라든지 IMF 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건데, 제가 볼 때는 설사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융자를 갚지 마시고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한 1년, 2년 버틴다고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분양 1만 가구라고 시에서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건설사, 비요청이 많죠. 업체 현황 보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만촌동 있죠. 수성구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만촌동의 자이른에, 자,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이라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위치가 여기죠.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선분양을 했다 하면 미분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만촌동의 자이른에, 자, 이것이 지금 미분양이다 보니까 대구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가 아니고 다른 위치다, 외곽이다, 그러면 사실
이 지역이 좀 리딩을 할 수도 멈출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미분양으로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소진되어야지만 하락이 좀 멈추지 않겠는가. 물론 이 외에도 공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것이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하여튼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